자, 사자 명예훼손죄를 봅니다. 자, 조문을 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를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법조문에는 허위만 되어 있죠. 그쵸? 진실한 사실은 없죠. 그래서 밑에 행위를 가보시면 진실 밑줄 그시고 X.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법조문 없습니다. 그래서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죄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쭉 내려와서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최근에 사망한 대학 교수를 모함하기 위하여 생전에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신문을 게시했는데 확인 결과 진짜로 뇌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죠. 그렇죠?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시험도 한 두세 번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죄의 보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죠. 갑은 을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했어요. 알았다고 했으니까 고의가 있는 거죠. 자, 을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공연하게 이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었고 주관적으로도 고의가 있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판결 유지가 보시면 자, 알았다고 나와 있죠. 공공연하게 허위 동그라미 본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는 역사 드라마 밑줄 그시고 X 드라마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서울 1945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제작비도 뭐 100억이 넘어갔던 당대에 그 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쓰여진 그 드라마인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그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어요. 근데 판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고의는 확정적이든 미필적 고의든 된다. 그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역시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고 이러한 논리는 사자 명예훼손죄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죄에서 고의도 미필적 고의면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인 피고인 이분이 그 조현우 경찰청장일 거예요. 자, A 전 대통령이라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하죠.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뭐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요 발언한 부분이 자, 피고인은 만난 지도 몇 번 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표 되어 있는 이란 내용이겠죠. 그대로 믿었다라고 했을 때 요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래서 죄가 된다는 판례인데 뭐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두 가지 판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착오가 있는데요. 자, 착오 한번 볼게요.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했든 사자를 생존자로 오인했든 가운데 뭡니까? 자, 허위 사실을 적시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했든 사자를 생존자로 오인했든 가운데가 뭡니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위 사실일 때는 어떻게 오인하든 간에 죄가 되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어떻게 오인하든지 간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출제 비중도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싹 다 무시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이 사실 적시가 허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인했든지 간에 죄가 되는 것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어떻게 오인했든지 간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과거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출판물로 가보죠.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을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적범이다. 이 목적이 없으면 이 309조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항도 마찬가지예요. 2항도 비방을 요하는 목적범이죠. 자,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1항의 죄를 범하면 309조 1항이 되고 2항의 죄를 범하면 309조 2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자, 성격 읽었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나와 있죠. 사람의 명예다. 사자는 제외된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단.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죠. 자, 기타 출판물로 되려면 밑에 무슨 정도의 효능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밑에 판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사실상 출판물로서 유통 형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가진 인쇄물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낱장이라든지 손으로 썼다든지 단순히 프린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정도 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출판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무죄냐?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307조로 가는 거예요. 자, 판례 보시면 자, 출판물로 보지 않았다는 판례들이죠. 세모 쳐볼까요? 7쪽, 그 다음에 2장, 10장, 낱장. 이것은 출판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행위는 간접 정범도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자 나와 있죠. 기자를 도구로 하여 그 허위 기사를 신문에 보도케 하였을 때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밑에 판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기자 동그라미. 기자는 도구 된다고요. 자, 됐고, 그래서 이 기자가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실제로 기사를 게재를 했죠. 그렇죠? 이때 이 기자가 편집인에게 기사 자료의 제공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나와 있는 기자, 그렇죠? 까지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끊고. 근데 기자에게 주는 것은 출판물 도구 될 수 있는데 기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사람. 일 때는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은 도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판물의 명예훼손죄가 지어지질 않는다. 밑에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판물 죄는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 판례가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판례가 하나 더 있어요.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국회의원을 도구로 했을 때는 출판물 죄는 안 되지만 뭐는 되다? 허위사실 적시 요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7조 2항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거 경감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도구가 되는 사람 알아두시고 국회의원은 출판물 관련 도구는 되지 않지만 허위사실 적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판례까지 같이 봐두시면 돼요. 나머지 눈팅 하시고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의 관련된 거죠. 그죠? 주관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고의 관련된 판례인데, 자, 판례 보시면, 자, 309조 2항이죠. 2항이 뭔지는 아시죠? 허위사실 적시잖아요. 따라서 이 309조 2항이 죄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그렇죠? 허위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허위라고 인식을 했을 때 2항이 되는 것이다. 이거 했죠? 307조 2항 할 때 했잖아. 근데 만약 허위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했어요. 인식을 못했다면 그때는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1항으로 갑니다. 1항. 이것도 307조 2항 할 때 똑같이 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당연하게 검사에게 있는 거죠. 자, 됐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인식했으니까 허위라고 인식하면 2항, 인식 못하면 1항. 자, 광주 민주화운동 화보 사건 보죠. 자, 이건 사실관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판결 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갑은 월간중앙 담당국장으로부터 자,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화보를 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으니 이제 조만간 이제 5.18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보 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으니 관련 사진을 좀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때 갑은 특전사령부에 근무를 할 당시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흑산도, 섬이죠, 섬. 여기 대간첩 작전에 투입됐단 말이죠. 그 투입된 사람이 이제 병이었어, 병. 그렇죠? 군인입니다, 군. 이 대간첩 작전에 참가한 병 등 우리나라의 군인이 그 간첩들을 사살한, 여기 무장공비를 사살한 그 사진 촬영 한 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간첩 작전에 참가한 병은 간첩을 잡았으니까 이것은 칭송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칭송을 할 만한 일인데 이 사진 한 장을 뭐로 둔갑시켰냐면 광주 5.18 광주 그 광주 운동에서 촬영된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그 광주 그 있잖아요. 거기 광주 그 시민들을 향하여 그 총을 겨누고 무장 발포한 그런 나쁜 사람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할 사진을 광주 사람들에게 총불을 겨눴던 그런 사진으로 확 뒤바뀐 거예요. 자, 결국 그 사진은 이 광주 관련된 화보 관련된 그 잡지에 이 그 사진이 그대로 둔갑된 채 게재가 됩니다. 자, 이 갑의 저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꺽쇠 1번. 대간첩 작전 시의 기념 촬영 사진. 이것은 칭찬받고 영웅시 될 정도급의 그 사진인데 이것을 광주 학살로 둔갑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누가 봐도 비방할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대간첩 작전의 사진이 광주 민주화 사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둔갑이라 쓸게요. 둔갑이란 말은 좀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사진만 이렇게 딱 한 장 준 거예요. 이 사진을 주면서 이 병이란 사람이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서는 치더라도 이 사진이 한 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 귀한 것이고 이 사진이 어디 무슨 기념관인가 거기에 그 게재가 돼 있을 거예요. 기념관에. 전쟁 관련된 기념관에 그 사진이 액자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보면 이 병 등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주의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꼭 이름을 얘기해야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이러한 영상 홍보,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사진 그 필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분들은 안다는 거죠. 이렇게 특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다. 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판례는 1번보다는 2번에서 한번 나왔죠. 자,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던 판례를 보면 자,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 자, 감사원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뭐뭐뭐뭐뭐뭐를 했다면 이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감사죠. 여기 감사원입니다. 재벌그룹 콘도미니엄 사업 승인 관련하여 특혜 의혹 사건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이 감사원 공무원이 나름대로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하에 감사원 국장이 외부 압력을 받아서 감사를 이유 없이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유의물을 배포합니다. 이것은 양심선언이라는 제목하에 배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똑같은 감사원 사건이지만 위에는 변조라는 글자가 나오면 죄가 되는 것이고 양심선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이죠. 김현희 간첩입니다. 요 칼기에 한 120명 정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고 여기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여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일을 하고 그때 요 대한항공 칼기에 우리나라 근로자 한 120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도중에 여기서 이제 폭파가 됩니다. 폭파가 되면서 이 전원 사망하게 되죠. 근데 이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다? 북한 여간첩 김현희입니다. 이 김현희가 6개 국어를 합니다. 당시 27살이었어요. 김현희 말고도
한 남자가 더 있는데 그 남자는 잡혔고 죽었을 거예요. 그 즉시 무슨 독약을 물어가지고 입에 터지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김현희는 이제 생포됐고요. 이 김현희가 나중에 소설을 썼죠.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쓴 내용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봤습니다. 소설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정도 급으로 받으시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댓글 사건 나와 있었죠. 댓글 사건 제가 앞에서 재벌그룹 아이를 낳아준 사건 그거는 죄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러한 내용의 댓글 이런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고 나름대로 뭐다?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있다.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말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역시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것은 역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 뭐 성형외과 성형병원을 이용하든 뭐 어떤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이용하든 그 나름대로 후기를 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악성 댓글이 아닌 이상 이러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남긴 것은 웬만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입 쇠고기 나와 있네요. 수입 쇠고기도 세무쳐 보시면 여기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는 이 광고를 게재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매국적 행위, 국민의 혈세, 뒷주머니 용돈 이러한 표현을 썼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뭐다? 밑에 농림부의 구제적 정책,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나 목적으로 하였다라고 볼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할 목적은 좀 그만큼 감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지 나쁜 뜻으로 얘기했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위법성을 갑니다. 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310절 때 설명드렸어요.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과 공공의 이익은 상극관계입니다.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즉 비방할 목적이 있는 곳에는 공공이익이 없는 것이고 공공이익이 있는 곳에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 완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불순물들은 끼어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한쪽이 크면 한쪽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310조 역시 설명드렸죠. 310조 같은 경우는 307조 1항만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끊고 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랬을 때는 307조 1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7조 1항으로 간다면 310조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 판례가 잘 나와요. 자, 이 판례가 노트에 나와 있어요. 노트를 가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309조 출판물이잖아요. 309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것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말은 공공의 이익을 갖췄다는 말이잖아요. 그치? 자,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에는 보세요.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는 이것이 309조 1항으로 가거나 2항으로 갑니다. 근데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상극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는 이것이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도 진실과 허위로 나눠볼 수가 있고 비방할 목적이 없을 때도 진실과 허위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이거 말고 여기 진실한 사실일 때는 이것이 307조 1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7조 1항이라고 하면 여기 공공이익이 구비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310조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취지하에서 판결 의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제의 관계.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8회에 걸쳐서 출판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다녔잖아요. 이게 하나 행위입니다. 이게 한 개 행위인데 이것이 한 개의 행위인데 이 한 개의 행위가 명예도 훼손하게 되고 업무도 방해를 하게 되었다면 이게 상경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연예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연예인들. 우리가 연예인들을 비방하잖아요. 출판물로. 그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 연예인이 업무를 못하잖아요. 업무 방해도 되는 것이고 죄가는 두 가지가 되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